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보궐선거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연휴 내내 서울 강서구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고공전으로 야당은 바닥전으로 맞서고 있다는데요. 이제 선거 9일 남았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공항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재개발 속도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 사면, 특별 그 복권 다 했는데 그럼 대통령도 마음에 두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왔다 갔죠.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래 우리 당 출신이죠. 부동산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손발을 잘 맞춰야 한다며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 집권 여당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등으로 꾸린 선대위는 대선급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사흘 연속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진경훈 후보가 당선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바꿔야만 합니다. 무책임한 무자격자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처리해야 됩니다. 서울 전 지역 당 관계자들은 3개조를 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서구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 당원 동원 체제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정권 실정을 부전 홍보하며 바닥 민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강서구 지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당에 제공하는 지인 찾기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 내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 토론을 거쳐 이번 주말 사전 투표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휴 끝나면 곧 당무에 복귀합니다. 168석 현역 물갈이에 시동을 걸며 이 총선 체제로 돌입할 채비도 하고 있는데요. 공천 심사에 쓰일 현역 의원 평가가 곧 시작됩니다. 취재를 해보니 이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때 돈 봉투 받았다며 이름이 오르내린 현역 의원들도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을 내년 총선 공천의 주요 평가 지표가 될 현역 의원 평가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확정된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시행세 측에 따르면 기소를 당한 의원 외에 금품 수수를 비롯한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감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측은 돈봉투 의혹 의원들이 기소되진 않았지만 5대 비위 사건 연루자는 맞다면서 감점 대상으로 포함시키되 소명서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평가위는 이달 중 현역 의원 평가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평가에 착수합니다. 당 장악력이 강화된 이재명 대표가 혁신 공천을 앞세워 현역 물갈이에 나설 거라는 당내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50%를 주장해온 친명계 원외 조직은 오늘 오선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총선 불출마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해당 행위 징계와 맞물리며 물갈이 대상이 비명계에 맞춰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추석 내내 총력전인데요. 9일 남았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네. 지금 판세는 어떤 거예요? 네, 제일 궁금한 게 누가 이길까 판세죠. 그래서 여야 지도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쉽지 않은 승부다. 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말합니다. 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인 만큼요, 불리한 밭인 건 맞지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으면 해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이기고 있고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지지층에 결집을 하면서 꼭 투표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양측 주장인 거고 실제 여론조사는 어때요? 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그것도 보궐선거다 보니까요. 실제로 실시된 여론조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요. 추석 전인 지난달 18일, 19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 영장 기각부터 김 후보자의 40억 애교 발언 논란까지 이슈가 꽤 있었죠. 연휴 이후 조사를 해봐야 민심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이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의 투표율을 한번 보면요. 51.7%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열리는 보궐선거는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강세 지역이라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투표율 40%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35%만 넘겨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요. 투표율이 높냐 낮냐 보다는 이 지지층을 투표소로 얼마나 불러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은 지지층을 어떻게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투표소로? 네, 한마디로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등장시키겠다 이런 고공전 혹은 공중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현 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강서구 지역 공약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강서구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또 재건축하겠다 이런 건데요. 대통령, 서울시장, 장관 모두 여당이니까 여당을 뽑아야 지역 공약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왔다 갔죠. 모아타운에. 막 그냥 왔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와줘야 이게 뭐 가오고 풀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야당은요, 아까 앞서 리포트 보니까 바닥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당은요, 바닥을 훑는 지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계획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서울 전 지역위원회에 시간과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조를 짜서 강서구에 투입시켰습니다. 한번 보면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 운영을 구전으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밑바닥 민심을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계된 운명과 관계된 일이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전 당원 동원 체제 꼭 좀 만들어서 실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대표 이제 곧 당무에 복귀할 텐데요. 연휴 끝나면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가 이 강서구청장 선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에도요. 그래서 친명과 비명을 서로를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거든요.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오늘 구속영장이 가결이 되었다면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했을 것이라며 가결파를 저격했습니다. 비명계의 이원욱 의원은 강성 지지층들이 보낸 쓰레기, 역겹다 등의 비난 문자 등을 공개하면서 당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친문 최재성 전 의원은 영수회담 제안으로 간볼 때가 아니라 안으로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연휴 첫날 하나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겠다고 한 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며 복귀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울릉도의 관광 명소인 이 거북바위의 목 부분이 오늘 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00톤이나 되는 낙석이 바위 아래를 덮쳤습니다. 관광객 4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울릉도 거북바위 앞에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돌출돼 있던 바위 앞부분이 갈라지더니 아래로 쏟아져 내립니다. 놀란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고 SUV 차량은 트렁크 문도 닫지 못한 채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거북이 바위가 안면이 쓰러졌어. 오늘 아침 7시쯤 경북 울릉군 서면의 거북바위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바위 아래에 있던 관광객 4명이 다쳤습니다. 20대 여성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차량 한 대도 바위 파편에 깔렸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에 바위가 눌렸는데 그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 사람이 있다. 거북이 형상을 닮아 거북바위로 불리는 이곳은 울릉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거북이 머리 모양 부분에서 400톤가량의 낙석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드론 날리려고 촬영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거북이 머리 부위가 쓰러진 거예요. 그냥 내려앉은 거지 그냥. 지난해에도 거북이 얼굴 형체 부분에서 10톤 규모의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울릉군 측은 낙석 사고가 잦아 경고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관광객 출입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표지판 세워놓고 라인 끊었는데 안에 가서 막 흉터 많이 치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울릉군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굴착기를 동원해 낙석을 치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SUV 차량이 길 건너던 부부를 덮쳤습니다. 아내는 숨지고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고 또 동선이 겹치는 휴게소들이 많아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팔짱을 낀 채 걸어가는 남녀 한 쌍. 갑자기 나타난 SUV 차량이 덮칩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가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아내가 숨졌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좀 많이 와서 있었고 둘러싸여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라. 길을 건너던 부부를 덮친 사고 차량은 정차돼 있던 이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당시 사고 충격으로 범퍼가 주저앉고 헤드라이트도 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습니다. 조사관 얘기를 끝발진 주장을 하셨다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운전을 좀 미숙하신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입니다. 좀 위험한 생각은 들죠. 항상 차를 주차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인파가 몰리는 명절 연휴나 휴일에 차량과 인파가 뒤섞일 땐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20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8명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차도와 보행로를 나누고 보행안전지대를 만드는 등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전국 207곳 중 60곳만 사업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연휴 기간에 장사 쉬느라 가게 비워놓은 자영업자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빈 가게만 골라서 10여 곳을 턴 도둑이 붙잡혔는데 방범시설이 없는 곳만 노려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카페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남성. 잠시 뒤 문을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수차례 당기자 잠금 장치가 부서졌고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변을 살펴보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장 계산대로 간 남성은 현금을 챙겨 달아납니다. 영상 속 범인은 어제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상가 10여 곳에서 도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절을 맞아 며칠씩 문 닫는 가게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총 이틀을 쉬었는데 제가 그날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가게에 오신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고. 특히 남성은 방범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가게를 노렸고 별다른 장비 없이 힘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대범함도 보였습니다. 뜯었죠. 나갔던 거예요.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이제 금고 쪽으로 가서 보니까는 역시나 그 금고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서. 추석 전후로 서울 강북권에 들어온 상가 절도 신고만 30여 건.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이 남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상점이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 등을 작곡해서 이념 논쟁에 휩싸인 작곡가 정율성의 동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이 자신이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작곡가 정율성 흉상이 있던 자리. 흉상은 없고 기단만 남았습니다. 정율성 동상을 누가 잘라내버렸네요. 청동으로 만든 흉상은 기단 뒤편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율성 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이 훼손된 건 어젯밤. 보수단체 회원인 윤모 씨는 자신이 흉상을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에다가 정율성 동상 목에다가 노끈을 걸어가지고 화를 잡아가지고 집에다 걸어가지고 차를 땡겨버렸어요. 정율성 흉상은 지난 2008년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세워졌습니다. 중국 청년단체가 제작해 기증한 겁니다. 정일성 흉상을 관리하는 광주 남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신고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는 수사에 착수한 거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경찰은 흉상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보수단체 회원 윤모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광주 출신인 정일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고 중국으로 국적을 옮긴 뒤 중국 인민해방군가 등을 작곡한 인물로 최근 2년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논란 속에 광주시가 정일성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보수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뷰티 헬스 전문 매장인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리브영이 제품을 제공하는 협력사에 사실상 독점을 강요하며 이 경쟁업체에 제공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CJ 올리브영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이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다른 유통 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특정 협력업체에 제시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구 퇴출시켰습니다. 또 할인 행사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고 경쟁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떠안고 퇴출됐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올리브영의 행태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위반 행위 기간 동안 총 매출액 대비 최대 6%의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금액만 5,885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어떤 기업이 납품 기업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타사에 납품하는 것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액수와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올리브영은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협력업체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요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탄원서 성격인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갑질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올리브영에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작성한 확인서입니다. 올리브영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 굳이 다른 공급처를 찾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올리브영 측에서 협력업체들을 돌아다니며 받고 있는 확인서입니다. 지금까지 업체 9곳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영업본부장하고 회장팀장이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탁한 건데 저희는 못해드리다고 자신있게 말을 말했죠. 제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이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올리브영에서 밀어주다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걸로 쫓겨나고 퇴출돼서 브랜드가 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역시 확인서를 쓰기 위해 만나자는 것 자체가 강요 아니냐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측은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뿐이라며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올리브영은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해 논란이 됐던 LH. 이번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주식을 대가로 받은 혐의로 LH 간부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낸 공고문입니다. 신제품을 공급하는 민간기업과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부 지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당시 LH에서 공동주택 환기 등 기계설비 업무를 총괄하던 부장 A씨는 평소 알던 민간 환기 업체와 이 공모전에 참여해 선정됩니다. LH를 등에 업은 이 회사의 주가는 선정 이후 크게 오릅니다. LH공사를 공공수익위원으로 하여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LH 감사실은 최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A씨의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내부 감사에 따르면 A씨는 과제 참여 바로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 수백 주를 사들였습니다. 과제 선정 이후 주식을 더 사들였고 과제가 성공하고 주가가 2배 오른 뒤 모두 처분해 약 1억 3천여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회 공모전에 참여할 땐 본부장 결재가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도 어기고 마음대로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만으로도 비위가 중하다며 해당 직원을 파면 요청하고 업체 대표와 함께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가치의 상승, 이런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고요.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당사자들은 뇌물을 받거나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은 남녀 평등 침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는데요. 13년 동안 벌써 4번째 제기된 헌법 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달라졌을까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자만 징병하도록 한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남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무기를 소지, 작동하는 데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병제 국가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모두 4차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보충력의 경우 신체 부담이 적은 만큼 여성도 징병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충력 역시 전쟁이 나면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전쟁 양상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남녀 신체 능력만으로 징병 문제에 접근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여자 경찰들도 늘어나고 소방관들도 늘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여성으로서 복무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서 이제 또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국가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자도 뭔가의 그 동일한 기간 동안에 봉사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낮아지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 징병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있을 판단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 뭐가 제각각입니까? 효도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이 정치권이 일제히 노인의 날 메시지를 냈는데요. 효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말한 효도,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확고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공산 세력 단어가 나왔네요. 네, 지난해 노인의 날 메시지에는 쓰지 않았던 말인데요. 윤 대통령 요새 자주 쓰는 단어죠.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북한의 공산 세력, 그 추종 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이 지지세가 강한 어르신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의 효도는 뭘까요? 김기현 대표의 효도는 이 어르신 비하 시도에 맞서는 건데요.
오늘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념 과잉의 아집에 사로잡혀 어르신들을 비하하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걸까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인공이 바로 지금 노인들입니다. 우리 생각 멀쩡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민주당 겨냥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민주당은요? 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경로당 등 노인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반토막 냈다고 지적했는데요.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그리고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인데 첫 흠집 무슨 말일까요? 네, 한 장관에게 첫 흠집이 났다는 평가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장관을 겨냥해 한 명의 영웅을 만들려다가 되치기 당하고 이 대표만 살아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 이 대표 구속에 자신감을 보였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장치를 깔아놨잖아요. 자범들이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의 백현동 사업 촬영하겠습니다.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상당히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뭐 믿는 게 있나 보다는 생각 다 했겠죠. 네, 뭐 한 장관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뭐 한 장관이 좀 상징적인 분야긴 하죠. 네, 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이 위상이 예전만치는 않을 거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하지만 이 비윤계라고 해서 다 한 장관을 낮게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아직 재판이라는 또 상황이 있고 진행이 되다 보면은 또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장관도 구속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 장관의 강단 있는 모습에 지지자들은 환호했던 만큼 이번 일로 정말 흠집을 입게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처럼 중국도 중추절과 국경절로 이어지는 8일간의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쏟아져 나온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주요 관광지와 면세점 등은 대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중국인 관광객을 실은 버스 30대가 1시간 동안 연이어 들어옵니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를 맞아 한국에 온 유커 1000여 명이 면세점을 찾은 겁니다. 女孩子们来韩国之后肯定买化妆品啊、包包啊什么的，这边那个价格要好一些。 한복을 입고 유커 맞이에 나선 면세점 직원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직원이 약 90명 정도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문화시설과 가게가 많은 코엑스도 중국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쇼핑몰 내 도서관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很大，因为我们那边没有这么高，就2、3层的图书馆，然后这边的图书都是放在墙上面的，比较宏观。 단체 관광 중 자유 시간이 주어질 때 한류 스타처럼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인 분들은 자기 컨셉이나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니까 지금 바로 되면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유커들의 한국행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예매한 항공기 국제 노선은 상하이발 서울행이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이후 맞는 첫 대목을 맞아 제주의 주요 관광지도 북적였습니다. 이번 연휴에만 유커 17,600여 명이 제주를 다녀갈 예정입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돌아온 유커들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더 귀해진 자식과 손주에게 최고만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 선물도 이왕이면 좋은 걸 고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이 불황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남대문 시장 아동복 매장이 오전부터 붐빕니다. 4살이나 5살. 옷 한 벌 사주려고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얻은 아이라서 뭐 별거 다 해주고 싶지만 아직은 아기가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안 돼 있어서. 이 아이가 귀한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 이 아이 한 명을 위해 부모는 물론 조부모, 친척, 지인까지 지갑을 연다는 텐포켓이란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경기 불황에도 유아용품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선 100% 유기농 아동용 화장품이나 고급 유모차 같은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입니다. 이제는 100만 원 넘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세요. 고가 라인들은 심지어는 6개월 대기도 막 하세요. 지난달 백화점에 입점한 유아용품 가게는 오픈런으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아동용 명품 의류를 수입해 자체 편집숍을 낸 백화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에서 8월 한 백화점의 아동 분야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넘게 신장했고 같은 기간 아동 명품 매출은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모 마음이다 보니까 비쌀수록 좀 좋겠지 하는 마음에 비싼 거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무리해서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첫손녀인데 예쁜 거 사줘야지 하고 책상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이모가 그냥 사준다던가 고가 장난감들은 고모가 사주고. 저출산 기조가 오히려 유아용품 시장의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미국의 동물원에서 살다가 연말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판다 가족의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격화된 미중 갈등의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던 판다 외교도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판다가 모습을 드러내자 관람객들의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올해 말 중국 반환을 앞둔 판다 가족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동물원이 마련한 환송회에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판다 외교의 상징으로 2000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판다 부부는 아기 판다 4마리를 낳았습니다. 3마리는 먼저 중국으로 돌아갔고 미국에 남았던 판다 부부와 막내마저 임대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올해 12월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람객들은 붓으로 판다의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쓰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They really play, they eat bamboos and stuff. I think they're really cute. We will really miss them. It's just sad because the adults have been here most of their lives, like 20 years, I believe, and the cub was born here. 현재 미국엔 판다 7마리가 머물고 있지만 이번에 돌아가는 판다 가족을 제외한 애틀랜타 동물원의 다른 4마리도 계약 연장이 불투명합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시작된 판다 외교가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중국에선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라면 내년에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는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때 아닌 빈대와의 전쟁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소파 커버를 들자 숨어있던 벌레들이 기어나옵니다. 쿠션 틈새엔 벌레 수십 마리가 떼지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빈대입니다. Ah ouais, là, il y en a une dizaine au moins. Si je les excite un peu, là, vous verrez que, hop, vous voyez, on a peut-être même une quinzaine. Parce qu'il y en a beaucoup des petites, des toutes petites. 기차 객실이나 영화관 좌석, 그리고 호텔, 병원까지 생활터전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Moi, ça m'a stressée parce que ce matin, je devais prendre le train et je me suis demandé si j'allais en trouver. Donc ça m'a un peu refroidi, mais en même temps, je sais qu'on en trouve aussi dans les cinémas, finalement un peu partout. 내년 7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 프랑스는 때 아닌 빈대의 습격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민자나 관광객들의 짐을 통해 들어온 빈대가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있어 완전 박멸은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빈대에 물리는 사례가 늘자 살충제 판매량도 급증했습니다. Comme c'est vrai qu'on en entend parler à la radio ou à la télévision, je préfère avoir le produit et préparer l'appartement au cas où, juste au cas où. 정부는 빈대 퇴치 방법을 홍보하고 해충 방제 전문가들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개설했습니다. 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빈대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 정비에 나선 프랑스는 파리내 불법 이민자와 노숙자 1,800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다가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멕시코에서 미사 중에 성당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매몰됐습니다. 스페인에선 파티가 열린 나이트클럽에서 난 불로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촌 사건 사고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붕부터 무너지고 벽면이 쓰러지더니 흙먼지 속에 건물이 사라집니다. 건물 옆에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에 있는 한 성당이 무너져 내린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붕괴 사고 당시 100명 넘는 신도가 미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10명 정도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잔해 속에 아직 30명 정도 갇혀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n estos momentos están haciendo los trabajos necesarios para sacar a las personas que aún se encuentran debajo de los escombros. 당시 폭발 정황이나 지진 활동 보고도 없어 멕시코 당국은 이번 사고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지붕 등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붕 전체가 무너져 내린 건물 내부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전 6시쯤 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불은 나이트클럽을 통째로 태우고 인근 건물 2곳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최소 13명이 숨졌고 여전히 수색은 진행 중입니다. Yo estaba a mitad de discoteca, o sea que pude salir, pero tenemos tengo a 5 familiares ahí dentro, o no sé dónde, y a 2 amigos que nos dan razón.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화재 발생 전 폭죽을 쏘면서 파티를 벌이는 클럽 내부 모습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지역사회는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옛날 문구점 앞에 있던 지금도 놀이공원 가면 있는 뽑기 기계 아시죠? 일본 여행 가보면 뽑기 왕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녀노소 즐기는데요. 기상천외한 최첨단 뽑기가 많습니다.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광화문처럼 직장인으로 붐비는 도쿄 신바시역 아닌데요. 최근 이곳에 명물이 된 게 바로 이 뽑기 기계, 가차 기계입니다. 何が一番欲しいですか? ブラックサンダーかな. 50대 중년 직장인도 바쁜 걸음을 멈추고 손잡이를 돌립니다. ドキドキだね. 何出るかな. 北海道バター飴だ. 何が出るか分かんないところ. それが楽しみだ. 동전을 넣은 뒤 손잡이를 돌릴 때 나오는 소리를 본따 가차라고 부르는 이 기계는 한국에서도 학교 앞 문구점을 중심으로 뽑기란 이름으로 인기입니다. 손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장난감부터 일본 유명 음식이나 지방 특산품을 작은 모형으로 만든 이른바 미니어처까지 종류도 다양해 남녀노소 모두 즐깁니다. 新しいものがいっぱい出てくるから欲しいのが欲しいときはもう何回も来ちゃう。毎月だいたい8から9ぐらいの新商品が出てますので、大人の方がコレクションとして集めてもらえ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ミニチュアっていうのはやはりすごく人気ですね。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차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큰 뽑기 가게, 가차 가게인데요. 이렇게 3,000대가 넘는 가차 기계들이 모여 있습니다. 약 1,250제곱미터 넓이 전시장에 음식, 동물, 지역 특산품 등 상품 종류도 다양해 한국인 관광객들도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뽑기 전에 그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긴장감이 좋아서 뽑는 것 같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된 일본 가챠 문화. 현재 일본 전역의 기계만 60만 대가 넘었고 시장 규모는 5,6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무작위 상품을 뽑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가챠 기계는 편의점부터 공항까지 사람들 발길이 닿는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최근엔 현금 대신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이른바 캐시리스 가챠가 등장했습니다. 평화 메시지가 담긴 열쇠고리와 배지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수입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전달하는 기부 가챠입니다. ウクライナの子どもたち向けにドネーションガチャっていうのをやってまして、ガチャガチャってみんなが知っているやる行為自体ハードルが低くなって、それで募金しやすいみたいな。 환경 문제를 생각해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캡슐을 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나 사회 의식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mRNA 백신을 개발한 카탈린 카리코 독일 바이온텍 수석 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니아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현대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시기에 이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계열인 mRNA를 개발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증서 약 12억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인공지능 AI, 똑똑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가 외로운 독거노인들 안부 점검하라고 도입한 AI가 똑똑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를 거는데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다행이란 답변이 돌아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AI 상담사예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에 주 1회 인공지능 AI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시연해봤습니다. 다리 수술했는데 허리가 너무 몹시 아파서 거동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네, 건강 괜찮으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요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유, 항상 외롭지요. 네 또는 아니요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집에 있어도 네, 우울하니까.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답변 주신 통화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예. AI가 이상 답변을 감지하면 동주민센터로 자동 접수되는데 AI의 음성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프다는 거를 제일 중요한데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했고. AI 안부전화 대상자는 14,000여 명. 올해 서울시 예산 6억 6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음성인식 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데이터를 축적해 음성인식 기술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묘 갈 때 조화와 생화 중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하게 되지요.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오래가는 플라스틱 조화를 챙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랜 시간 썩지 않고 재활용도 안 되니 환경을 생각해 생화로 고인을 추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공원묘지 곳곳에 꽃들이 꽂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입니다. 대부분 오래 방치된 듯 색이 바랬습니다. 참배객들은 쓰레기로 변한 조화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건 뭐 다 플라스틱이니까 이거 다 쓰레기 아니에요, 전부 다. 환경오염이 있다고 그래서 생화 쓰고 있어요. 그거 그냥 생으로 버려지는 거고. 플라스틱 조화를 금지한다는 현수막도 걸렸지만 여전히 조화를 챙겨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개에 4,000원이거든요. 근데 생화 같은 걸 이런 걸 산다 그러면 한 10,000원 이상 줘야겠죠. 전국 470여 개 공원묘지에서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는 매년 1,500톤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걸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합성 섬유, 플라스틱, 철심 등이 섞인 혼합 재질이어서 재활용도 안 되다 보니 대부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원묘지. 공무원들이 참배객들에게 생활을 나눠줍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자체가 나선 겁니다. 플라스틱 조화 대신에 생활을 원하시라고. 지난해부터 공원묘지 내 조화 반입을 금지한 경남 김해시는 인근 화훼농가와 협업해 꽃 자판기도 설치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지역에서 줄인 조화 쓰레기는 43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화가 이제 플라스틱 환경 오염 물질들이 많으니까 생화도 퇴비로 전환해서 공원묘지의 자체 퇴비로 활용하려고. 조화 대신 생화를 쓰는 추모 문화 확산이 환경 오염도 막고 지역 화훼 농가도 돕는 길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길었던 황금 연휴가 어느덧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전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신다면 큰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이 15도, 대전 12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오늘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내일부터 너울성 파도에 조심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만조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설악산에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10월 중순경이면 절정기에 달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주 후반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리머니를 너무 일찍 해서 금메달 놓친 롤러스케이트 정철원 선수.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금메달 놓친 본인만큼 아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1,140명 모두 이 악물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성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항저우로 보내는 응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